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베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부동산 매매업자는 혜택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단기로 샀다 팔았다 그랬을 때 정말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.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하면요,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고,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요, 그 다음에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한 과세기간에 하나의 주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2개를 팔아야 된대요.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전부터 사라,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해라라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과세관청은요, 딱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하고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한 번만 샀다 팔았는데 이거를 부동산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을 해버리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요, 이제 딱 들어옵니다.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너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고 너는 부동산 임대업자야 라고 해서 너는 그 높은 70%, 60%의 세율을 매겨야 돼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 조세 불복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. 뭐 조세 심판원 가가지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엄청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경우 이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진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지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단 한 번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세관청에서는 저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확률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인 경우에는요, 저희가 부동산을 팔죠 하면은 이제 일반 양도소득세와 똑같이 예정신고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. 팔고 나서 판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일반적인 개인은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. 그런데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그 예정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. 이때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계산의 차이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좀 아셔야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좀 표를 가져왔습니다.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보게 되면요, 양도가액은 똑같아요. 그래서 실질거래가에 우리가 실제 판 가격을 넣는 거고, 이 필요경비부터 좀 많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취득시 소요 비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예정신고에는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요. 자본적 지출이 뭐냐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거나 뭐 보일러 교체를 한다거나 샤츠를 뭐 넣는다거나 이런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. 예정신고에는 이런 자본적 지출만 들어가는데 확정신고에는요, 이것뿐만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.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장난 거 바꾸는 거, 뭐 도배를 한다거나 뭐 스위치가 고장나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의 수익적 지출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양도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, 중요한 게 우리가 취득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하죠. 이자가 발생합니다. 그때 예정신고는 안 들어가요. 근데 확정신고 때는 대출 이자가 들어갑니다. 그거 외에도 기타적인 병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들어가거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신고 때 더 많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들은 확정신고 때 이런 다양한 자료를 꼭 준비를 해두셨다가 공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차액이 5천만 원이 났어요.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거죠. 기본세율로 일단은 내고, 확정신고할 때는 거기에다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다 얹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? 맞습니다. 1과세기간이라고 하면 1년인가요?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,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총 2번 나눠져 있습니다. 1과세기간을 우리가 반기라고 하는데, 반기 동안 1매수 2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타이트한데,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계속 못 지켰어요. 한 3년 동안 주택을 딱 2개만 판 거예요. 그리고 매매 사업자를 신고했는데,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될 확률과 문제가 된다고 연락 올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? 확률은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. 네.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, 3년 후에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. 2, 3년 후에요.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2주택을 팔고 나서도 한동안은 조금 걱정을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절세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, 그래도 매매 사업자를 내서 절세를 하는 게 좋을지, 아니면 기본적인 양도세율로 계산하는 게 좋을지,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? 맞습니다. 개인의 리스크를 얼마큼 잘 감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솔직히 한가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, 아무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셀프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손을 또 빌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